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넉스트 4 시작해 볼 거예요. 넉스트 4 먼저 이제 좀 알아봐야 돼요. 그냥 무작정 뭐 예전 강의에는 그냥 일단 돌려는 걸로 시작했는데 미니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시작했는데 이 구조가 어떤 건지 간략하게 한번 쓱 보고 가자고요. 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느낌적인 느낌을 좀 보고 가자. 그래서 넉스트 이제 사이트에 오면 넉스트닷컴에 오면 게스타티드가 있죠. 처음에 게스타티드로 가면은 이렇게 뭐 인스톨레이션, 컨피그레이션, 뷰 뭐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쭉 그냥 한번 어떤 구조인지 보자고요. 인트로덕션 하면은 뭐 서버 사이드 렌더링 뭐 강조되죠. SR 뭐 이런 거다. 패스트하고 뭐 서버 엔진이 니트로 어쩌고 저쩌고 뭐 올라도 되죠.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우린. 그리고 이제 인스톨레이션을 해볼 거예요. 인스톨레이션은 노드 20 아니면은 최근 거면 된다. 뭐 이런 거죠. 그 아이디어는 VS 코드 제가 숙제로 냈죠. VS 코드 깔으라고. 예, 노드.js도 깔려 있겠죠.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노드 저는 22 그리고 VS 코드 뭐 깔려 있으니까 뭐 터미널 있어야 되고 뭐 그렇대죠. 그래서 저는 그 PNPM으로 한다고 그랬죠. 뭐 NPM으로 하실 분은 NPM 이건 뭐 선호도에 따라서 근데 얘네 둘은 조금 개념이 달라서 요 셋 중에는 아무거나 하면 돼요. 요건 좀 다른 학습 동선이 좀 달라. 근데 지금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공간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웹 개발, 모바일은 뭐 좀 상관없을 수 있는데 웹 개발 하시는 분들은 모니터가 2대 이상 있는 거를 추천합니다. 저도 지금 반쪽을 놓고 쓰는데 지금 왜 그러냐면 이렇게 도큐먼트를 봐야 되고 그리고 결과를 봐야 되고 이쪽은 또 코딩해야 되죠. 그러니까 모니터가 세대 아니 세대 세대 있으면 좋은데 뭐 어차피 카바리지가 안 될 거고 2대 정도 있으면 좋아요. 자, 그래서 일단 얘처럼 하는데 저는 PNPM으로 했다고 그랬죠. 뭐 상관없어요. 근데 PNPM이 좋은 거는 결과를 보고 이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뭐 이름은 뭐 정한 건 없지만 뭐 그냥 노트. 우리는 그냥 파이어스토어랑 어떤 기능적인 거에 좀 초점을 맞출 거예요. 어떤 식으로 운용을 할지. 그래서 넉스트4에 플러터 3를 쓴다. 웹과 앱을 동시에 해야겠다 나는. 그렇게 해서 뭐 당연히 PNPM으로 할 거고 되게 빨라요. PNPM 일단은. 이거 아마 NPM으로 하면 되게 오래 걸릴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고 git 리포지토리를 이니셜 하겠다. git은 뭐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그 지금 보면 오피셜 모드를 좀 설치해 보겠냐거든요. 어, 설치하면은 좀 꼬이는 게 있는데 그래도 그 꼬이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낫죠. 오피셜 모듈들이 다 좋은 애들이거든요. 일단 얘 때문에 꼬여요. 콘텐츠가 조금 이 개념이 익숙치 않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콘텐츠. 예, 파일 베이스드 뭐 CMS 뭐 이런 건데 마크다운인데 이거를 예, 저는 뭐 좀 문서 같은 거 할 때 요거 꼭 필요하거든요. 이제 개발 문서 같은 것들도 그냥 여기 따로 만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콘텐츠를 쓰는 편이에요. ESLint는 이제 코드 교정하는 거, 그리고 폰트는 뭐 글씨, 그리고 아이콘은 이거 되게 훌륭해요. 아이콘을 웹 아이콘을 그냥 막 쓸 수 있거든요. 아무튼 이거 이미지는 솔직히 뭐 써본 적이 없는데 뭐 그냥 일단 써요. 예, 스크립트는 이제 외부 서드 파티 스크립트를 로드해서 왜 임포트 뭐 해서 이제 외부 링크 같은 것들 뭐 쓸 수 있더라고요. 근데 잘 안 써요. 그래도 그냥 까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제일 중요한 게 넉스트 UI 쓰기로 했죠. 이렇게 하면은 넉스트 UI가 안 돌아요. 그거는 하고 나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 문제가 몇 개 또 있는데, 이 문제는, PNPM이라서 그렇긴 한데, 모르겠네. 이게 NPM이나 다른 걸로 하면 안 그래도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어프로보드 빌드 뭐 이렇게 하면서 좀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첫 번째 문제, 이 베러 SQLite 3가 어디에 쓰이는 거냐면
요 넉스트 콘텐츠에 쓰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오피셜 모듈 할 때 얘를 하면은 좀 골치가 아프다는 거예요. 얘가 이제 여기서는 지금 제 PC에서는 설치가 돼서 잘 돌아갔는데 서버에 올릴 때 조금 문제가 되거든요. 여기에 있는 종속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얘를 설치를 안 해요. 이걸 설치 안 하고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설치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한다. 요렇게 저처럼 해보시면 되고, 일단 코드는 VS 코드의 약어죠. 그래서 프로젝트를 연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코딩을 할 수 있게 이런 공간을 좀 만들어준다. 여기서 코딩하고 여기에서 결과 나오고 얘로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나면은 pnpm dev -5는 뭐냐면 브라우저를 열라는 거죠. 브라우저를 열 필요는 없고 pnpm dev만 해가지고 얘 또 이거 깔라고 그런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보면은 구동이 안 된 거거든. 지금 이게 이제 넉스트 콘텐츠 때문에 안 된 건데 이러면 요것만 좀 해결하고 갈게요. 넉스트 콘텐츠 어딨냐? 여기 있다. 넉스트 콘텐츠를 심도 있게 좀 볼게요. 여기서 인스톨레이션 하고 요 끝에 보면 여기 없네. 여기 있다. 여기 익스페리먼탈이라는 거는 뭐 이제 실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해주면 돼요. nextconfig.ts가 있을 거예요. nextconfig.ts는 넥스트 이제 관련 모든 것들이 이제 있는 건데 요 부분이 이제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베러 SQL 3 대신에 요거 네이티브를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부터 된다? 노드 22부터. 제가 노드 22로 깔라고 했죠, 분명히. 그래서 그래요. 요런 문제도 있어요. 다른 문제가 더 큰데. 근데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빨간 글이 떠요. 빨간 글이 뜨는데, 다시 컨트롤 C로 정제하고, 다시 한번 구동을 시키면, 얘가 지금 왜 빨간 줄이냐면, 요 넉스트를 제네레이트를 하거든요. 이렇게 뭘 하면서. 얘가 이런 짓을 하면서 그래서 빨간 줄 지워지면서 이제 활성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베러 SQLite 3인지 뭐식인지는 노관심인데 다행히 없이 지금 잘 굴러가는 거죠. 이제 잘 깔린 거예요. 그럼 얘가 깔렸다는 건 뭐냐면 pnpm dev 여기 스텝까지 간 거죠.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처음에 뭐 이런 거 get started 딱 하면은 이렇게 보라잖아. 도큐먼트 보고 모듈이 뭐가 있고 이렇게 디플로이는 어떻게 하고 아주 완벽한 웰컴 페이지 같아요. 자, 이제 설치는 다 됐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설치가 됐으니까 우리는 넉스트 이닛이라고 한번 써줍니다. 넉스트 이닛을 잘했다. 깃에다 이제 등록을 해주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보자고요. 자, 컨피그레이션은 뭐냐면, 요 이제 넉스트 컨피그에다가 뭐 여러 가지 어떤 라우트는 뭐 뭘로 동작하고 뭐 그런 설정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런타임 컨피그 뭐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설정값 같은 것들을 이제 여기서 쓸 수 있어요. 런타임 컨피그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런타임 컨피그는 여기다가 이제 어떤 값을 이제 넣는데 왜 굳이 이렇게 하냐면 저는 뭐 이렇게 쓰는 것도 좋아요. 이제 접근이 불가능한 거 있어요. 패키지.json에 보통 버전을 넣게 돼 있는데 0.0.1로 할게요. 맨 처음 버전은 0.0.1이야. 이제 저는 저 같은 경우 이제 출시했을 때 버전을 이제 놓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패키지 제이슨에서 제가 관리를 하고 싶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저 이제 패키지 제이슨 같은 경우에 이제 프로젝트 배포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때만 한번 좀 읽어가지고 패키지.json에서 뭘 읽겠다? 버전은 버전이다. 예. 이렇게 해주면은 어디서 쓸 수 있냐면 요 위에다가 한번 써볼까? 이게
어떻게 쓰래? 아, 요렇게. 스크립트 셋업 ts가 이제 스크립트 영역이 이제 위에 있는데, 런타임 콘픽 있고, 런타임 콘픽을 어떻게 쓰지? 사실 저도 안 해봐가지고, 런타임 콘픽을 여기다가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 찍어보면 알겠지. 이렇게 해서 하고, 리프레시를 하면은, 예, 보면은 얘가 이제 출력이 되죠. 이 런타임 콘픽이라는 거에는 요런 값들이 있네요. 복잡하게. 근데 나는 이 중에 버전은 어디 있어? 버전은 혹시 이건가? 이거야? 버전이 없는데? 어떻게 쓰는 거야? 버전이 있었나, 여기? 이건 넉스트 스크립트고, 버전이 어딘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 글쎄. 뭐 지금 안 쓸 거니까 나중에 한번 알아보기로 하죠. 이거는 지금 보니까는 거의 대부분 넉스트 콘텐츠란 녀석의 내용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앵커링크, 그럼 MDC도 넉스트 콘텐츠 뭐 그거 같던데. 저도 뭐 잘 모르는데요. 뭐 그런 거 설정하는 뭐 그런 거예요. 이거는 내가 다음에 이제 어디선가 썼는데 제가 프로젝트를 한번 뒤져서 어차피 나중에 버전 표시를 할 거예요. 버전 관리 들어갈 거니까 그때 좀 해보기로 해요. 이제 뷰를 정리를 할 때가 됐는데요. 뷰는 앱점뷰가 이제 엔트리 포인트라고 해요. 이런 거를. 얘로부터 이제 얘가 시작해서 컴포넌트는 요런 거, 화면상에 요런 게 이제 컴포넌트 같은 게 된다. 근데 여기에 컴포넌트에 앱 알러트를 이렇게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오토 임포트가 된다는 거예요. 컴포넌트가. 자, 일단 컴포넌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컴포넌트예요. 주의해야 돼요. 여기다가 앱 알럿 이렇게 하고 얘도 그냥 베껴. 이 슬롯이 있다는 건 스팬 안에다가 뭘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앱.뷰에다가 이렇게 얘처럼 한번 따라쟁이처럼 넣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앱 얼럿은 이렇게 있는데 요 안에 요 안에다가 이 슬롯 안에 요 글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제 뷰의 문법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리프레시를 한번 해보면 뭐 이렇게 됐네요. 뭐야 이거 넉스트 왜 이렇게 크지? 앱 알러트에 뭐가 있어? 스팬 하나 있고 어 뭔가 이상한데 잠깐만. 아니, 왜냐면, 넉스트 웰컴, 이게 뭐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 아까 잔재가 남아있는 거. 그래서 이럴 때는 서버를 한번 좀 껐다 킨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저기 되잖아. 넉스트, 런타임 콘픽 버전 나왔다. 그러니까 얘를 서버를 재구동했을 때 이걸 쓸 수 있나 보다. 런타임 콘픽 버전은 제가 맞게 했었네요.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 챕터가 해결이 됐죠. 컨피그레이션 뭐 되는 것 됐고, 뭐 뷰스에 뭐 이런 게 있고. 그러니까 앱 컴포넌트는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앱.뷰에서 앱 알러트를 쓸 때 우리가 예전에는 임포트를 했잖아요. 임포트 원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앱 이렇게 원래 해줘야 된다고. 근데 이걸 안 해도 그냥 된다가 넉스트의 그 생산성의 아주 큰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거 엄청 큰 핵심이에요. 저거 되게 길어지거든요. 임포트 지옥 나와요. 아무튼 이제 이렇게 컴포넌트를 쓸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다음 페이지스 한번 볼까? 페이지스 지금 보면은 index.view를 한번 만들어 볼까? 나 이런 거 따라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귀찮으니까 따라하게 되네. 자, 이렇게 하면은 index.view가 있는데 불구하고 뭐 이 지금 인덱스 뷰가 뭐야? 오토 임포트드 컴포넌트 뭐 이런 게 있죠. 근데 이제 앱점 뷰에서
그 페이지를 저기를 안 했잖아요. 지금 페이지스에 페이지스. 그럼 요 넉스트 페이지를 애드하라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이제 앱.뷰에서 모든 게 시작한다고 그랬죠. 아무리 여기에 이제 뭐 파일들이 막 다 있어도 저게 없으면 다 소용없어요. 여기가 암튼 앱.뷰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앱.뷰인데 여기다가 이게 아니라 div가 아니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넉스트 페이지라고 놓으면은 이 페이지에 있는 애들이 이 라우트를 따라 이제 동작을 하게 되거든요. 페이지의 인덱스에 지금 뭐가 있죠? 요 웰컴 투 이게 있잖아요. 근데 요 about.view를 만들면 어떻게 되냐? 만들어 볼까? 네, about.view를 만들었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about이라고만 쳐주면은 about view가 뭐라고 써놨지? 예, 얘가 호출이 된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페이지가 이렇게 경로 따라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요 상단에다가 한번 링크를 만들어 볼까요? 여기다 그거 되나? 요 링크? 넉스트 링크라고 해야 되나? 넉스트 링크 있다. 그래서 to는 홈이고 이렇게 AI가 다 만들어주네. 이렇게 하면은 홈 갔다가 about 갔다가 예, 이렇게 넉스트 페이지가 이 주소 따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걸 알고 있죠. 알 수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이건 SSR이기 때문에 요걸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야. 너무 좁다 근데.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엘리먼트를 이제 보면은 엘리먼트가 아니라 소스 너무 좁아가지고 못 보겠네. 아무튼 여기 이제 헤더들이랑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이 각각이 이제 다르게 움직인다는 거. 그건 뭐 나중에 하기로 하죠. 어차피 알게 될 이유들이죠. 그리고 이제 레이아웃, 요게 중요하죠. 이제 레이아웃 하면은 요 상단이 고정되잖아요. 지금 보면 레이아웃 역할 누가 해주는 것 같아요? 바로 지금 요 부분 같은 거죠, 지금. 예, 이렇게 페이지가 주소가 바뀌지만 요 레이아웃이 고정이잖아요. 근데 요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레이아웃 안에다가 이거는 지금 그냥 단순히 상단에 이렇게 놓은 거고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내용이. 요런 느낌이 아니에요. 이 슬롯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얘부터 해야겠다. 레이아웃을 만들어 주자고, 레이아웃. 야 복수. 복수고 얘는 기본값이 index.view가 아니라 default.view예요. 뭔가 아무것도 안 썼을 때 이렇게 default.view인데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 앱 헤더랑 이거는 얘가 만들었나? 앱 헤더라는 게 있나? 앱 헤더가 뭐야? 만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얘가 만든 내용인지 그걸 잘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이렇게 앱 헤더, 앱 푸터가 있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고 요 두 개를 저기다 넣으면 되겠다. 이 레이아웃 상단에다가 뭐 앱 헤더 저게 동작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놓고 그리고 어디 갔어? 여기에는 넥스트 레이아웃으로 둘러준다. 예, 둘러준 거죠, 지금. 지금 어떻게 되냐면 홈 같다, 어바웃 같다. 아까랑 뭐 똑같죠. 근데 지금 콘솔에 보면은 왜 비어있지? 뭔가 에러 났을 건데. 브라우저가 좀 구려서 그런가, 이거? 엣지라서. 아무튼 간에 넉스트 레이아웃의 페이지, 지금 어바웃과 인덱스가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제가 디폴트 여기에다가 홈과 어바웃을 놔서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예, 레이아웃. 근데 이제 레이아웃이 이제 고를 수가 있다는 거죠. 평소에는 이렇게 홈과 어바웃이 있는 것도 있지만 왜 가운데에 그냥 로그인이 있고 뭐 이런 거 비워야 될 때 있죠. 그럴 때는 뭐 empty.view나 뭐 그런 레이아웃을 만들어서 접근할 수가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뭐 여기 서버 플러그인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 구성은 요 정도 선에서 된다는 거예요. 요 정도로 다 웬만한 건 만들 수 있어요. 레이아웃이라는 커다란 그게 있고 가운데 요 슬롯 딱 하나 박아가지고 아니 근데 앱헤더 이런 건 없는 것 같아. 이거는 제가 그냥 예시로 써놓은 것 같고 요거는 요렇게 해줘야 해. 아 이거 칸이 안 맞냐? 이거는 지금 이 크나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정렬이 지금 이렇게 하면 너무 이렇게 돼야 되죠. 좀 혼선이 오죠. 이렇게 돼 있으면. 근데 자동 정리가 안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나오나? 그 챕터까지 넘어가. ESLint 관련 그게 없지. 그럼 요건 좀 해결하고 올게요. 왜냐면 삐뚤빼뚤해서 보기가 싫으니까 그거는 어딨냐면 그건 좀 나중에 해야 되지만 그냥 지금 할게요. 요 가이드에 보면은 디렉토리 스트럭처에 디렉토리 스트럭처가 아니라 ESLint 관련 키 컨셉트의 ES 모듈스 이거 아닌데. 아, 이거는 그냥 외운 걸로 할게요. 저기 어디 있어요. 우리가 ESLint도 지금 설치를 했잖아요. 근데 그냥 설치를 한 거지 쓰는 건 아닌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쓰려면 ESLint를 해주고 이건 나중에 어차피 이제 다음 챕터로 넘어갈 거거든요. 그때 볼 건데 이건 지금 불편해서 먼저 하는 거예요. 콘픽을 하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스타일리스틱을 트루로 여기도 뭐 엄청난 옵션이 있겠죠. 이렇게 해주면 좀 정리를 할 때 저장 컨트롤 S만 해도 잘 된다는 건데 지금 안 되죠 아직. 왜 안 되냐면 이 컨트롤 시프트 P 눌러서 릴로드 한번 해줘야 돼요. 얘도 이제 VS 코드도 이제 그 설정을 이제 빨간 줄 뜨죠 이렇게. 그리고 저장을 딱 해주면 정리해 버렸 이렇게 되는 거죠. 정리를 확 해버리죠. 아무튼 그래서 딴 길로 샜긴 했지만 다시 어디로 가야 된다? get started로 가서 하던 거를 또 알아보도록 하자고요. 그럼 뷰까지 대략 느낌이 왔겠죠? 앱은 엔트리 포인트 시작점에다가 컴포넌트는 이렇게 대충 만들어도 이렇게 파일명만 잘 정해주면은 아무 데서나 이렇게 임포트 없이 갖다 쓸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고 페이지는 이렇게 파일만 만들면은 알아서 요 파일명으로 그런 URL 경로가 생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레이아웃에는 여러 가지 레이아웃인데 이제 디폴트가 뭐 지정을 안 했을 때 기본으로 나오고 여기서 이제 인덱스와 어바웃 페이지가 어디에 들어가냐? 이렇게 텍스트 레이아웃 안에서 슬롯 여기 있죠 슬롯 안에서 요 두 페이지가 돌아가는 걸 알 수가 있다. 요거는 나도 모르겠다입니다. 그 다음에 에셋은요 어, 에셋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퍼블릭에다 놓으면은 왜 그런 이미지나 뭐 그런 거 있잖아 파일 같은 거 그런 걸 이제 읽는 건데 앱.asset 요 안에다가 이제 에셋을 넣을 거거든요. 에셋츠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내용은 어 별도로 이제 막 다운로드 받거나 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여기다가 여기 로봇.txt를 보면 되겠네. 자, 여기서 자, 로봇.txt를 하면 접근이 되죠. 이 퍼블릭에 있는 건 다 접근이 돼요. 페이지나 파운드 왜 안 되지? 원래 되는데 로봇츠라서 그렇다. 로봇츠. 네, 로봇츠에 있는 내용이 요건데 이렇게 되죠. 여기다가 이렇게 막 써주면 리프레시 해보면 요 파일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요건 뭐 나중에 설명할게요. 아무튼 간에 이제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녀석이 이제 퍼블릭에다 넣으면은 이제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사실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리소스 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다 이제 에셋에다 놓게 되면은 이건 퍼블릭에 대한 설명 지금 한 거고 사진을 구하기가 힘들어. 근데 여기 에셋에다가는 이미지 넉스트 이미지 없나? 이미지를 어디서 받기가 귀찮다. 아무튼 이렇게 물결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내부적으로 이제 처리된다는 거예요. 얘를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직접 접근해서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에셋과의 차이. 근데 뭐 별도로 시연은 안 할게요. 뭐 뻔한 내용이라서. 그리고 지금 넉스트 쓰면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웹을 쓴다는 건 뭐냐면 스타일 시트 CSS죠. CSS가 훌륭하기 때문에 웹이 가장 좀 진보된 항상 UI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별도로 제가 이제 CSS 파일을 에셋에다가 여기 나중에 CSS 파일 어차피 만들어야 돼. 여기다가 어떤 파일을 만들면 임포트 하면은 쭉 다 읽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냥 이렇게 넣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CSS는 뭐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너무 급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그거 해야 되거든요. 그 뭐냐 넉스트 UI4 받았잖아요. 지금 깔려 있어요. 넉스트 UI 얘도 저장 한번. 얘를 하면서 이런 짓거리를 좀 하게 돼 있으니까는 그냥 대충 지나가도록 합시다. 뭐 애니메이트 뭐 이런 것도 이제 넣어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고 뭐 내용이 좀 길은 이유는 아무래도 CSS가 이제 중요하니까. 근데 저한테는 안 중요해요. 별로 알고 싶지 않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모양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라우팅이 이제 넉스트의 이제 핵심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일 구조를 만들면은 이렇게 라우츠가 구성이 된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네는 지금 만들어서 어떤 느낌인지 봤죠, 지금. 이 뒤로 가면은 이런 어디 갔냐? 근데 아까 그 메뉴에 지워버려. 이렇게 되는데 요거가 되게 중요해요. 요 괄호 장명법. 이거를 한번 제가 작성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포스, 포스트라는 디렉토리가 있고 여기다가 파일 id라고 쟤는 해놨는데 저는 포스트니까 포스트 PID라고 해볼게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저는 이렇게 스크립트 셋업 문법을 넣어놨는데 이런 게 있다고 치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경로로 치면은 포스트에 랄랄랄랄랄라 라고 치면은 포스트에 지금 PID가 나와버렸죠. 왜냐하면 PID를 그냥 PID라고 써버렸으니까. 근데 요 ID 값을 얻고 싶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ID 값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얘들도 이제 넉스트의 또 장점. 이렇게 딱 나오네. 그래서 얘는 파라미터 PID가 되는 거죠. PID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포스트를 우리가 뭐 작성을 하면은 뭐 번호로 하든지 이름으로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라우트 파라미터 아이디가 요 가로값이 돼가지고 이렇게 표출이 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라우팅이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 실제로는 이렇게 만들었지만 이렇게 제네레이트 된다. 이 제네레이트 된 건 다 어딨냐? 여기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요거를 볼 필요가 없다. 그냥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여기 라우트 그냥 한번 볼까? 어디 있냐? 근데 라우트, 넉스트 라우트. 그냥 모르는 걸로 할까? 알고 싶지 않다.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넉스트 링크 마침 했었죠. 그래서 유즈 라우트에서 뭐 이런 것도 했네요. 이거 보고할 걸.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이제 미드웨어라는 것도 있는데 미드웨어는 뭐냐면 이런 대시보드 뷰에다가 미드웨어를 놓으면은 요 페이지에 접근하기 전에 요거를 걸쳐 간다는 거죠. 이것도 한번 심심한데 해볼까? 미들웨어 쓴가? 미들웨어네 얘는. 왜 어떤 건 복수고 요거는 미드웨어에다가 이런 걸 넣어보자고요.
이렇게 넣으면은, 아, 왜 이렇게 에러나 있어. 라인이 뭐, 2 이상 돼야 된대. 이렇게 하면 됐고, 투랑 머스트, 뭐, 아이, 예제니까 그냥 요래도 도라는 가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대시보드, 어바웃이라고 하죠. 어바웃에서 이렇게 페이지 메타를 써주면, 뭐 하자는 거지? 근데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알아? 아, 여기 로gin으로 가게끔, 아, 이거죠. 어바웃을 보려면 로그인 하라 이거예요. 스크립트, 셋업, 이렇게 해주고, 딱 해주면, 미들의 오소를 항상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오소를, 근데 여기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로긴 뷰. 로긴이라는 페이지를 그냥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어디야? 어바웃에 이제 들어가면은, 포스트에 있죠, 지금. 어바웃에 가면은, 요 오소를 만나가지고 지금 펄스잖아요, 어찌됐든. 펄스니까 로긴 페이지로 가버리는 거예요. 원래 어바웃 페이지로 가야 되는데, 홈 갔다가 어바웃 가야 되는데, 어바웃에 갔다가 이 미드웨어가 딱 캐치해가지고, 여기로 보내버리는 거지. 근데 저는 뭐 이런 방식을 좀 좋아하지 않는데, 이거 상당히 복잡해요. 왜냐면 현재 이미 로긴 페이지인데, 또 이렇게 하면은 뭐 에러 날 거야.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처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파라미터 아이디가 잘못됐을 수도 있죠. 그런 것들도 이제 밸리데이트 해줄 수 있다. 스트링이 아니라 뭐 이런 이상한, 문자열로 아까 뭐 포스트 그거 하면은 에러 나게끔 뭐 그런 걸 하나 봐요. 근데 저런 건 굳이 해야 될까? 하면 좋죠. 하면 좋은데 그렇게 세심할 필요까지 있을까 싶어요. 필요할까? 일단은 미드웨어는 지워버려. 알고 싶지 않아. 이게 없다는 거는 어바웃의 미드웨어의 오소도 타입스크립트가 캐치해서 이래서 타입스크립트를 쓰는 거죠. 예, 어바웃으로 가 버려. 이제 어바웃 잘 나오고. 자, 이건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그 SEO라고 좀 나오지. SEO가 무슨 뭐의 약어인지 궁금했는데. 아무튼 뭐 이런 거죠. 타이틀. 아, 이러면은 잠깐만. 이거를 좀 봐야겠다. 여기다 놓고 결과를 이게 나와야지. 이 개발자 이것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좁아 지금 우리가 개발할 때 지금 매우 안 좋은 환경입니다. 지금 현재 에디터에다 결과창에다가 이 레퍼런스까지 보려면은 정말 빠듯하네요. 여기서 내가 보고 싶은 거는 아 어딨냐 그 요소 보는 거 있는데 요소 보는 거 엘리먼트 그치 지금 이 브라우저를 딱 브라우저로 지금 홈을 열었을 때 이런 글자가 나오죠. 근데 소스는 요거란 말이야. 바디 안에 이렇게 복잡한 걸 얘가 제네레이트 내용은 달랑 요거밖에 없지만 이런 거를 제네레이트를 한 거예요. HTML을. 근데 여기에 보면은 뭐 이런 내용이 없는데 이거는 전역 설정이에요. 넉스트에다가 앱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게 리프레시 없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넣어보자고요. 이렇게 하면 뭐냐면 헤드와 타이틀 그리고 랭귀지는 잉글리쉬로 뭐 해서 링크 뭐 파비콘 뭐 이런 것까지 전역적으로 이제 넣어줬을 때 리프레시를 해보면 헤더에 이 내용이 있는지 보면 되겠죠. 헤드에 타이틀 어디 있어? 타이틀. 헤드에 타이틀이 넉스트 이렇게 됐죠. 넉스트가 아니라 넉스트 33 바뀌는지 봐야겠다. 그러면 여기 헤드 넉스트 바뀌는 거 봤죠? 이건 이제 전역 설정이고 우리가 SEO 쓰는 이유를 생각하면 이 전역 설정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페이지 개별로서 이제 그 자기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그걸 넣을까? 이거는 이제 그거고 전역적으로 이제 하는 거라서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고 앱점뷰도 마찬가지죠. 유즈 헤드로 이렇게 하면 이것도 전역이나 마찬가지죠.
앱점 뷰가 이제 맨 처음 엔트리 포인트이기 때문에 저녁이죠. 근데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요 두 가지가 있어요. 유즈 헤드랑 유즈 SEO 메타. 둘 다 비슷한데요. 요거 대신에 그냥 요걸 쓰시면 돼요. 유즈 헤드는 아까처럼 좀 원초적인 거, 이제 좀, 어,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어, 그냥 원래 HTML 본연의 뭐 그런 거고,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뭐 카톡을 보내거나 하면은 왜 이미지가 이제 딱 그, 뜰 때 있잖아요. URL만 보내는데. 뭐 그런 내용을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그 타이틀이랑 뭐 하는 거. 얘랑 겹쳐요. 그래서. 요거만 써도 되는데 얘보다는 요걸 써주면은 이 봇들, 결국에는 뭐 구글인지 뭔지 뭐 그런 아이들이, 이게 왜 뜨냐. 이걸 보고 잘 판단해 줄 수 있다. 이거를 한번 각각의 페이지다 한번 넣어볼게요. 인덱스에는 스크립트 점 이건데, 여기는 어메이징 사이트가 아니라 어메이징 인덱스라고 해주자고요. 뭐 이것만 보면 알니까. 그리고 어바웃은 이렇게 써주고, 그러면 이제 잘 SEO 그게 되는지. 헤드에 어메이징 인덱스죠, 지금. 어바웃은 어메이징 어바웃. 그쵸. 이게 이제 라이프 사이클을 이제 보면은, 전에 이제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SPA 방식이랑은 틀린 거는 SPA도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몽창 처음에 이제 다 받은 다음 뭐 인덱스랑 어바웃 뭐 이런 거 다 받은 다음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어바웃 페이지로 딱 들어갔을 때 요걸 조작해서 만들어줄 수 있지. 그런데 만들어줄 수 있어서 이게 이렇게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의미가 없는 게, 그 봇들이 되게 멍청한 거야. 구글 봇이나 이런 애들이 먼저 서버에서, 아니, 그러니까 HTML 자체에 박혀 있는 그거를 받아서 이제 판단한단 말이야. 요런 거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요 안에 이 HTML 딱 로드한 다음에 요 헤드만 딱 보고 바디는 보지도 않고 그냥, 왜냐면 바쁘거든 걔 지금. 빨리 헤드, 이 용량 얼마 안 될 거 아니야. 헤드에 있는 내용만 간략하게 뭐 이렇게. 저도 정확히 모르는데 아마 그럴 거 같다는 거죠. 예, 그럴 거예요. 모르지, 요새 컴퓨팅 파워가 좋아졌을까. 옛날엔 그랬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컴포넌츠는 뭐야? 이건 나도 모르겠는데. 이거 잠깐만, 무슨 SEO SEO 하다 왜 컴포넌츠가 나오지? 어, while using recommend all case에서 유저애들을 recommend 한다는데? 그래? 이건 좀 봐야겠다. 저 SEO에 대한 별 생각이 제가 없어서 그렇게 제가 잘 모를 수 있어요. 이거는 운영해봐야 알 수 있는 거야. 타입스는 뭐 이렇대요. 유즈 헤드는 뭐 이런 거. 유즈 헤드를 써야 되나? 유즈 헤드를 쓴 다음에 SEO 메타를 써야 될지, 이게 뭐가 좋은지는 제 누구야? 유즈 헤드가 되게 많다. 유즈 헤드를 써야겠다. 예, 뭐 이것 말고 한번 물어볼게요. 이건 근데 이거는 맨 나중에 작업하는 거예요. 지금 할 게 아니야. 진짜 최종 이제, 나도 이제 검색 사이트에 등록할 거 할 때 진짜 할 일 없을 때 조금씩 조금씩 막 추가하는 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냥 넘어가자고요. 저런 것도 있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넉스트에서 뭐 SSR과 SEO는 중요한 요소니까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린 거고, 저는 아직은 관심이 없고 그건 맨 나중에 양념칠 때 하는 거다. 이건 뭐냐면, 트랜지션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삐용 하고 이렇게 화면 바뀌는 거, 뭐 예제가 있네. 요런 거요. 어바웃을 누르면 이렇게. 근데 뭐 이것만 하면 되는 건가? 넣어봐야겠다. 앱점 뷰에다가 이제 스타일을 넣으래죠. 스타일이 앱점 뷰에다가. 근데 이런 건 어차피 안 할 건데 그냥 해보자 그래도. 삐용. 안 되는데? 삐용. 삐용. 안 되잖아. 뭘 해줘야 되나 보다. 이거 앱에다 이걸 해줘야 되나? 근데 이거를 했으면 그건 하지 말아야지. 그냥 해보고 안 되면 때려칠게요. 별 관심 없는 거라. 어차피 넉스트 UI에 더 좋은 게 기능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잘 모르겠다. 안 된다. 뭐 어디 들어갔지? 페이지가 이제 바뀔 때 아웃, 인 뭐 이렇게 된다는 건데 뭐 잘 되먹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거 왜 안 떠, 근데? 아, 되네. 예, 요 밑에가 넥스트 페이지였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얘를 해야 되는지 얘를 해야 되는지 뭐 크게 관심 없는 부분이라 뭐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죠. 지금 이게 이거였나? 이거고 얘는 뭐 로테이트가 됐을 때 이렇게 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로테이트만 써도 되는 거 보니까 아닌데 이게 제가 이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CSS 조작하고 싶지 않아서 UI 쓰는 거라 이런 것도 있다 정도로 보면 돼요. 뭐 색상도 바꿀 수 있나 봐요. 오렌지로 뭐 어떻게 이런 게 있다. 트랜지션 관련 문서가 엄청 많네.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효과도 넣으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건 좀 취향 차이. 데이터 패칭. 이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그 럭스트를 쓰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렇게 유즈 패치라는 거를 이제 써가지고 이제 얘는 지금 사이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얘 서버도 구성할 수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다루게 될 건데 다뤄야 되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서버를 쓸 일이 별로 없거든요. 지금 파이어베이스에서 직접 다이렉트 액세스를 할 거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이제 서버를 놓으면은 REST API 이런 식으로 좀 구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좀 이런 방법은 꼭 필요한 거 이제 서버에서만 가능한 뭔가가 있잖아요. 서버에서만 뭐 예를 들어서 어드민 데이터 같은 거, 사용자 관리 뭐 이런 것들 할 때 좀 필요할 수도 있긴 한데 그닥 뭐 쓸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장돼 있다는 거예요. 유즈 패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달러 패치는 뭐야? 유즈 패치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는 거예요. 달러 패치를 쓰면은 바로 투두가 그냥 나오는 거야. 지금 근데 결과값은 어디에 나오는 거야? 이 레슨은 유즈 패치 데이터. 잘 모르게 이건 써봐야겠다. 이건 그냥 데이터. 아 이렇게 되네. 카운트를 이제 받는 거를 넘기면은 데이터는 카운트라는 이름, 이건 네임만 바꾸는 거거든요. 데이터로 들어왔는데 난 카운트라고 할 거야. 데이터라고 써도 똑같은 결과 할 거예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근데 여기에 뭐 펑션도 없고 임포트한 것도 없고 간단하게 이렇게 된다는 어떤 장점을 내세운 것 같아요. 유즈 어싱크 데이터랑 유즈 패치는 뭐가 다르지? 어싱크 데이터는 뭐야? 마이 겟 펑션은 뭐고? 잘 모르겠네요, 이런 건. 안 쓸 것 같아서 좀, 크게 관심이 없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서버 자원을 패치해서 쓸 수 있다. 좀 편리하게 쓸 수 있다, 뭐 이거죠. 자, 그리고 스테이트 매니지먼트는 뭐냐면, 이게 아무래도 뭐 이제 변수 같은 거를 각 페이지에 이제 넣을 수 있는데, 전역적으로 이제 뭐 써야 되는 그런 변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로그인 돼 있다라는 정보, 그거 각 페이지 모두 들어가죠. 그런 것들을 이제 전역 변수처럼 스테이트 매니지먼트를 써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즈 스테이트먼트 얘는 뭐 그냥 써볼까? 예제가 간단하니까 앱점 뷰에다가 그럼 인덱스에다 써봐야겠다. 여기다가 뭐 이런 걸 쓸 수 있는데 카운터는 이거고 뭐 버튼 뭐 이런 것도 만들어야겠다. div까지 해서 요 밑에다가 이렇게 뭐 그러면은 스테이트가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지금 하죠. 요 카운터라는 게 요 텍스트가 중요해요. 이 변수가 변수는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 이렇게. 근데 나는 이 명칭에다가 요 카운트란 텍스트에다가 이런 기능을 매스 랜덤을 뭐 하는 거를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지금 805죠. 어바웃을 갔다 왔을 때 805일까? 요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역적으로 어떤 관리를 해주는 거죠. 뭘로? 이렇게 텍스트로. 그런데 저는 요런 게 있으면 편리한데 뭐 요걸 쓸 수도 있겠지만 요걸 쓸 거예요. 요 피니아. 이게 제일 그 유명한 넉스트의 스테이트 매니지먼트 하는 뭐 그런 녀석이거든요.
뭐 이것까지 공부하면 너무 짜증날 수도 있는데 이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이제 요거는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언제 쓴다? 요 피니아를 통해서 요런 기능을 구현하는 건 때 되면, 예, 필요할 때 그냥 그때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스터디를 해야지 여기서 피니아로 빠져서 피니아 연구하고 있으면은 세워라 내워라가 되겠죠. 자, 좋았어. 스테이트 매니지먼트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에러가 났을 때 어떡하냐? 만약에 여기서 어, 버튼을 하나 만들어 볼까? const 이 테스트는 여기서 에러로 그냥 에러 내버려? 이게 되나? 솔직히 잘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이럴 상황이 별로 없거든요, 생각보다. 여기다 버튼 클릭하면은 이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이 테스트라는 버튼을 만들었는데 에러가 나면 뭐야? 콘솔 어딨어, 콘솔. 왜 반응이 없냐? 콘솔. 아 근데 뭐 이렇게 에러 이게 뭐 하이드라 왜 이렇게 렌더 어쩌고 저쩌고 이게 많어. 근데 저런 건 뭐 상관없고 에러를 이제 이 테스트가 지금 콘솔에 찍히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에러 처리가 안 되네. 얘는 에러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플러그인이라는 게 있어요. 참 플러그인이 뭐냐면은 음, 이게 지금 뭐 알아서 돌잖아요. 지금 앱점 뷰에서 이제 돌기는 하는데 맨 처음 좀 실행시켰으면 하는 어떤 그 모듈들이 있어요. 맨 처음 얘를 사전 정의해야 되는 거. 지금 뭐냐면 에러가 났을 때 요 길로 이제 들어오게 이제 사전 정의를 해놓는 거야. 그래서 플러그인이라는 걸 좀 만들어 볼까? 앱에다가 만드는 거야? 근데 어디다 만드는 거야, 이거? 이건 나중에 어차피 또 하게 되는데 나중에 할까 그냥? 나중에 이 플러그인스가 이제 디렉터리 이제 컨셉트에서 뭐 천천히 이제 공부하기로 했으니까 그때 알게 돼요. 그럼 지금 에러가 나잖아요. 그럼 여기에 오게 된다고. 여기 오면 저는 뭔가 표시를 해주겠죠. 뭐 이렇게 얼럿을 띄운다든지 이렇게 팝오버로 이렇게 띄운다든지 그런 거를 처리를 할 건데 여기로 들어온다는 얘기야. 아무튼 공식적으로 아까 스로우 에러를 하면 들어오는 게 맞겠지? 해보면 알죠. 그런 것도. 그리고 에러 페이지가 있어요. 참 에러 페이지 요거는 그냥 만들어 놓는 게 좋아.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 됐을 때 페이지가 아니라 어디에 위치하냐면 얘가 이것도 나중에 또 나와요. 근데 그냥 만들어만 놓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그냥 따라한 거야. 똑같이 따라했는데 벌써 에러 나니까 기분이 나쁘네. 프롭스. 프롭스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퀵픽스로 디세이블 뭐 이렇게 해주고 얘는 뭐 왜 에러 나 있지? 얘는 뭐 뭐 하여튼 에러가 났을 때 이 에러점 뷰가 나오나 안 나오나 한번 궁금한데 다시 한번 번식해 볼게요. 저도 안 해봐서 요거는 크게 중요한 내용도 아니고 일단 릴로드가 됐고 이 테스트를 누르면 안 들어가네. 그 제가 만든 에러점 뷰에 가기를 희망했는데 뭐 그렇게 가진 않나 봐요. 예. 그래서 에러점 뷰를 만들고 어떻게 가는지는 뭐 나중에 생각해 보면 되겠죠. 유지 에러, 크리에이트 에러. 아 이걸로 만들어야 되나 보다. 음, 이렇게 해볼까? 그러면 아까 인덱스에 있었나? 여기에다가 뉴 에러가 아니라 만약에 스로우 크리에이트 에러라고 이제 좀 생뚱맞은 뭐 505로 해보자. 될까? 이렇게 하고 안 들어가네. 에이, 방법이 있겠죠. 뭐 에러 클리어하는 것도 있고 뭐 어차피 나중에 하게 될 거예요. 어디서 하냐면 디렉토리 컨셉 할 때 이제 또 심층 있게 알아보진 않을 것 같은데 그때 좀 알아볼 거야. 뭐 오늘은 뭔지 그냥 간략히만 좀 보자고요. 이 이제 럭스트가 니트로에 의해서 만들어졌대요. 뭐 지금 이런 식으로 서버 엔진이 안에 넉스트가 있고 넉스트 안에 니트로가 있고 H3라는 게 있대. H3는 뭐 이런 거래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는데 지금 보면은 디렉토리 컨셉트 하자고 이거 안 할 수도 있어. 서버의 API 아까 하면은
우리 아까 유즈 패치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여기다 이제 등록하는 거야, 아까 API를. 그러면 등록하면 유즈 패치로 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고, 별 내용 없죠. 그래서 라우트를 API는 뭐 이런 식으로 맥스에이지 665 1시간짜리로 캐시를 가질 수 있다는 건 뭐냐면 1시간 동안 같은 응답이면은 용량 아끼려고 뭐 이렇게 한다는 뭐 이런 것들도 세팅할 수 있다. 근데 우리랑 크게 상관이 없는데 뭔지 알려주려고 그냥 알려준 거다, 말 그대로. 얘는 뭐냐면 레이어 해가지고 오버레이처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넉스트 안에 또 넉스트가 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넉스트 프로젝트를 하나 더 레이어로 이렇게 뭐 만드는 그런 느낌 같더라고요. 저도 자세히는 안 조사해, 안 쓸 거니까. 이거 너무 복잡해. 이건 대규모 프로젝트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프리렌더링이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 보면은 느낌이 아까처럼 안 뜨나? 왜 요거 딱 뜨고 이거 좀 나중에 뜨고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프리 먼저 하다. 이게 HTML 파일을 만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 요소를 보면은. 요런 사실은 파일을 얘가 넉스트 여기에 이제 제네레이트해서 어떤 HTML로 갖고 있는 건데, 좀 사전적으로 좀 중요한 거를 먼저 로드하게끔 프리 렌더링 할 것들, 뭐 그런 경로나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상황이 조금 있어요. 먼저 로드돼야 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파이어베이스를 한다고 하면 뭐 오덴티케이션 인증 부분을 먼저 로드를 해야 된다든지, 뭐 그런, 모르겠어요. 써본 적은 없는데 그럴 때 쓰는 게 아닐까라고 유추를 해보는 거예요. 그냥 무슨 의미인지만 알라고 좀 알려드린 거고. 거의 다 됐네. 디플로이먼트는 뭐 우리는 그냥 파이어베이스에다가 하기로 했죠. 그래서 얘가 뭐냐면 아웃풋에 이제 이거 빌드를 하면은, 좀 빌드 되나 모르겠네. npm 빌드를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명령어는 뭐냐면 넉스트 빌드를 한 거죠. 넉스트 빌드를 하면은 얘는 보통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점 아웃풋에다가 결과가 생겨져요. 이 회색이라는 건 GitHub에 안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퍼블릭에다가 이제 뭐 그런 내용들 이제 난독화해가지고 이제 한 거죠. 내용은 암호화된 건 아니에요. 난독화지. 이거를 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돼요. 그리고 서버가 들어가요. 서버는 실제로는 뭐 이런 내용들 자기가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뭐 이런 것들을 한 거를, 하여튼 요 두 내용을 서버에다 이제 배포를 하면 돌아가는 거예요. 파이어베이스 앱 호스팅에다가 배포를 하면 돌아가고, PM2라는 건 뭐냐면 뭐 윈도우나 뭐 그 자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서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OS에다가 직접 그 어떤 이 서버가 돌 수 있는 애를 까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환경 변수 값이고요. 이런 건 이제 서버가 있을 때 뭐 리눅스 서버, 뭐 윈도우 NT래 뭐 그런 거, 그런 서버 이제 넣으면은 돌리고, 이 앱을 통해서 요 파일 점 아웃풋을 이제 돌려주는 모드예요. 클러스터는 이제 노드라는 게 이제, 이거는 뭐 그 별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굳이 얘기하자면, 이 노드가 이제 어떤 다른 거 비교할 게 뭐가 있을까? 큰 서버 있잖아요. 뭐 파이썬이라든지 뭐 다른 거에 비해서 되게 미니멀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냐면 서버를 여러 대를 나눠서, 그러니까 요청이 막 수백만 명이 오면은 100만 명 중에 10만 명은 PM2 첫 번째 서버에, 다른 10만 명은 PM2 3 서버에 뭐 이런 식으로 분산을 하는 이제 그런 클러스터 모드가 꼭 필요해요. 그 이유는 하여튼 자체 서버를 구성했을 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사실. 이거 구성하고, 구성은 쉬워, 사실. 근데 관리가 어려워, 나중 되면은 막 리눅스 서버 막 거기에다가 막 여러 개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머리 아픈 거죠. 그리고 스태틱 호스팅이 있는데, 요건 뭐냐면 SSR 펄스라고, 이렇게 놓으면은, 어, 그냥 그 SPA로 동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 요걸로 하면 너무 간단해요. 지금 그놈의 뭐였죠 아까? 뭐 SU니 뭐 그 메타 태그니
그따위 것 때문에 지금 SSR 트루 상태거든요, 현재. 그래서 이제 되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 스태틱 코스팅으로 하면 정말 만사 형통 오케이죠. 그냥 SS 팔스로 하고 싶네, 그냥. 왜냐면 개인 지금 내용이 뭐 노트잖아. 개인용으로 사용한 거면 SSR 펄스가 맞아요. 뭐 구글에 검색 당하길 원치 않으니까.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거죠. 클라이언트 사이드 올리 이게 딱 그 모드예요. 아무튼 서버 디플로이는 그때 돼서 또 심도 있게 하고 테스팅은 뭐 해보시면 좋은데 저는 그냥 안 해요. 하는 게 좋아요. 공부해서 하세요. 업그레이드 가이드. 넉스트를 뭐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나 봐요. 5가 나왔나? 뭐 그런가 봐요. 예. 아무튼 간에 오늘, 한번, 한 시간 동안, 한 시간 지났나? 아무튼 간단하게 한번 저길 돌려본 거죠. 그, 뭐야, get started를 한번 쭉 돌려본 거야. 넉스트는 이런 느낌이구나. 옛날에 뭐 하셨던 분 있다가 중도 포기하신 분도 이거였지라는 느낌만 가질 수 있게 한번 에, 뭐라고 해야 될까?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예, 오늘은 이상입니다.